쓰셨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또 대회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도움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33편의 시를 며칠 전에 보내달라고 해서 받고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면서 버스에서 계속 읽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를 접할 수 있다니 이 가을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12분의 시가 이번에 낭송되었는데요. 전북을 이렇게 알리는 유명한 시인들도 돌아가신 선생님 시인분도 많이 계시고 또 현존에 계시는 시인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12분, 특히 신석정 선생님과 서정주 시인님의 시가 60%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훌륭한 시를 쓰신 분들이 신앙송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왕이면 또 전북에 유명한 또 좋은 시를 많이 발굴해내는 것도 시낭송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느낀 점은 사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대상이 17분이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 대회 심사하기 너무 어렵겠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으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깜깜하구나.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복혜원 선생님과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이다. 신앙송이. 어쩌면 그렇게 마치 기계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낭송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공산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성이 없어요.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사실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찍어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북, 전주가 손으로 하는 장인들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 맛을 느끼고 말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 좀 본인에게 녹아들어서 자기만의 색깔로 나만의 시낭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연극전, 웅변, 동화구연, 아나운서, 성우 다 아닙니다. 시낭송은 또 하나의 장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는 웅변 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말하기의 신앙송이 말하기의 종류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책을 읽듯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뚝뚝 끊어 읽어요. 그러니까 이 한 프레이즈 안에 들어가야 할 말들이 뚝뚝 끊어 읽으니까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 읽기도 잘 못하세요.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말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던 게 뭐냐면 우리 전라도에 방언이 섞인 시가 2개나 있었어요. 야, 이것을 얼마나 감칠맛 나게 하실까 기대를 엄청 하고 왔습니다. 순창 고추장 하시는 분이 딱 섰는데 빨간 치마를 입고 오셨습니다. 옳더군이 저기서 뭔가가 터지겠구나.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라도 방언을 쓰셔야 돼요. 또 한 분의 시에서도 있었는데 전라도 말을 쓰지 않아요. 사실 이 전북, 이 전라도의 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김영남 선생님의 오메 단풍 들었네. 전라도 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려서 이 시가 그게 살아있는 시거든요. 순천고추장이나 뭐 이런 또 한편의 시도 이종록
선생님의 의자라는 시도 전라도말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감칠맛 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느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낭송대회 할 때 방언을 정말 맛깔스럽게 내는 한두 편의 시가 나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지러질 거예요. 특히 또 우리는 소리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 그 이정덕 선생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자라는 시에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에 다 의자로 보아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는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전라도 말로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전라도 말로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가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국효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는 행과 영, 말줄임표, 마침표 신경 쓰고 한다. 틀린 거 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정호순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느 분이 CD를 보내왔대요. 그런데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를 기쁨이 슬픔에게 라는 제목으로 해서 본인에게 보내왔다고 하시면서, 세상에 그게 내 시가 어떻게 내 시의 제목도 다른 시를 본인은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고 이러시면서 꼭 당부해달라고, 원문을 꼭 찾아와 달라고. 인터넷 찾지 마시고, 인터넷 다음털이에요. 절대 인터넷 믿지 마세요. 원문을 꼭 찾으세요. 도서관에 가든 서점에 가든. 그런데 시인분 중에서도 원문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 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지 그럴 때는 직접 여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시를 찾아서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바르게 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절대 다른 시를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훼손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말을 또랑또랑 하는 것과 또록또록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분들이 발음은 정확하세요. 근데 정감이 없어요. 그냥 또렷또렷하게만 이렇게 발음만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느끼는 거는 뭐냐면 1차적인 거는 다 됐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떻게 말 맛을 살려서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 이것도 틀리신 분도 참 많고, 장단 틀리고, 그래서 참, 그리고 사람의 음성에는요 자기의 음성의 톤을 알아야 돼요. 내 목소리의 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히 여성은 가성을 쓸 때, 남자는 자기보다 훨씬 낮은 저음으로 이렇게 할 때 듣는 이의 귀가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의 톤이 어느 게 좋은지를 알으셔야 돼요. 나는 저음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낼 때 내 소리가 참 좋구나.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낭송을 할 때 이제 낮게 하고 높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잡는 법이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 중에서 내 목소리가 어디인지 그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톤을 높이거나 너무 낮으면 또 감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리저리 맛이 있고 딱딱하고 글 읽는 느낌이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 굉장히 깁니다. 긴 시를 낭송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의 길이를 정하세요. 무조건 긴 시를 하지 마시고 짧은 시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감동적으로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낭송가들이 시는 노래입니다. 낭송가는 노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침묵의 시요, 시는 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시를 말하는 그림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방곡곡에 시가 널리 퍼져서 우리들의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시가 자라고 싹트고 퍼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막강한 임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